한명숙은 왜 뻔뻔 자서전을 냈나입니다. 자, 한명숙이요. 나는 결백하다 이러면서 자서전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 자서전을 낸 거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아니 왜 내지 이러는데 저는 나름대로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명숙은 왜 뻔뻔 자서전을 냈나 이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한명숙이 자기는 결백하다고 하면서 자서전을 냈는데 자기는 그냥 완전히 그 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서전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특이한 그 형태의 이제 자서전입니다. 이 한명숙이 이 자서전을 내면서 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텀블벅이라는 그런 일종의 프로모션이고 이 크라우드 펀딩보다 더 간단하지만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남는 프로젝트예요. 자, 근데 그걸로 냈습니다. 자, 한명숙의 자서전 한번 여러분 펴지 보시겠어요? 자, 한명숙의 진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이 이 정부의 말하자면 공식 절차가 되는 그 나아가 정식 절차로 되기를 기다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명숙은요 이렇게 자서전을 내니까 이 진중권 선수가 너무 파렴치하다. 그리고 국민의 당의 이태규 최고위원은 양심불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만 원이 이제 책을 내는데 든다 이렇게 했는데 885명이 2,628만 원을 이 텀블벅 펀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과 달성이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2,628만 원. 그래서 262%의 초과 달성이다. 막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좌파들의 하나의 이 행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책을 내는데 이 한명숙이가 이제 뭐 고려를 안 받고 뭐 인쇄를 안 하고 이러면 아마도 이제 최소 비용이 1,000만 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초과 달성을 했는데 이 책에 860명 정도가 이 펀딩을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책 한 권 주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백서는 지금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윤이라든가 이걸 다 이제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건 그냥 책 한 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865명이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이 한명숙한테 책을 내고 거기다 돈을 낸 거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저께 이 사람들 865명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 부조화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말세다 이래가지고 오늘 5월 이제 이 3일 부로 말하자면은 끝납니다. 이 세상이 이제 다 말세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밤 자정까지 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재산도 다 그냥 바치고 뭐 이 냉장고에 마지막 캔까지 다 먹었는데 다시 새벽이 뜨면서 이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날이 밝아온 거예요. 이럴 때 뭐라고 하느냐? 이 남은 사람들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 이당 종교의 지도자가 뭐라고 하느냐? 다시 말세는 옵니다. 근데 이 말세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다음 달 아니면은 2025년 5월 3일날 다시 옵니다. 제가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가짜다. 너는 응징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모든 걸 다 바쳤기 때문에 네 맞아요. 2025년 5월 3일까지 화이팅!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라는 거죠. 즉 거짓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그 거짓을 응징하지 못하고 새로운 거짓을 다시 받아들이는 이런 거를 자기의 그 인지하고 부조화되지만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 제가 보면 한명숙에 대해서 막 성경책을
끼고 앉아있고 백합을 막 보고 있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바로 그 인지 부조화라는 거죠. 한명숙은 깨끗할 거야. 운동권의 데모인데 설마 9억 원을 받아 처먹었겠어? 나 못 믿어. 이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한명숙은요, 너무나 황당하게 돈을 받은 게 완전히 빼박으로, 저도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여동생의 전세금에 보태 쓰라고 1억 원을 다 계좌이체를 해주고, 그것도 수표로. 그 다음에 한만호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또 2억 원을 또 돌려줬어요. 이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명숙은 한만호를 믿은 거죠. 그리고 세상에 비밀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물을 받은 데 있어서 또 뇌물을 돌려주는 거, 이거는 하늘의 별을 거는 것도, 하늘의 별을 따는 것도 문제지만 다시 하늘의 별을 거는 거하고 똑같이 정말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뇌물을 받았다고 딱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런 한명숙에 대해서 인지 부조화를 갖고 있는 이 대깨들, 좌빠들이 885명이 팍 자기 없는 돈, 알바한 돈 다 여기다 쏘았을 거다. 그 다음에 남편 월급에서 오늘은 내가 배달 안 시켜 먹었으니까, 배민 안 했으니까, 오늘은 브런치 집에서 막 하면서 안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2만 원 쏜다, 뭐 이렇게 되는 40대나 30대의 대깨 아줌마들, 이럴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요. 가스라이팅. 지금 대깨들이라든가 또는 이 맘카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를 보면은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명숙이가 우리를 배신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딱 뭐라고 하냐면, 한명숙이가 그 돈을 어디다 썼겠어. 응? 한명숙이가 대선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 말하자면 대선 자금, 정치 자금으로 쓴 거야. 이게 뇌물이 아니고 자기가 뭐 먹고 떨어진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한명숙에 대해서, 한명숙은 정말 백합 같은 여자야, 그 얼굴을 봐, 뭐 이러면서 한명숙은 대의를 위해서 썼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맘카페에 이렇게 보니까 한명숙이 뻔뻔하다,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하게, 이러면서 글이 올라오니까 쫙 댓글들이 오면서 이런 가스라이팅적인 댓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가스라이팅이냐 인지 부조하냐 뭐 다 좋지만은 제가 결론은 뭐냐면은 이 모든 885명은 노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의, 문재인의, 한명숙의, 그 다음에 친묵과 종북의 노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노예라는 거는 자기의 세상을,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세상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니체를 읽고 있는데,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초인과 노예의 삶의 차이는 뭐냐, 초인은 자기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자기의 세계관으로 가는데, 이 노예들은 남의 세계관, 그 다음에 혹은 자기가 우상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세계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명숙이가 그들에겐 우상일 수 있고, 문재인이가 우상일 수 있고, 때로는 문재인이가 부둥켜 안는 김정은이도 우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진연의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막 그냥 미국 대사관 담 넘으면서 막 그 김정은의 생일에 막 꽃을 흔들고, 이런 게 모두가 이 노예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명숙은 왜 뻔뻔 자서전을 냈는가? 제 결론은 나만의 수많은 대깨 노예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는 이 텀블벅 펀딩을 통해 갖고 이 출판사는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깨들이라든가 이 좌파들의 길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노예화의 길 아니면은 돈의 길, 딱 둘 중에 하나.